올해의 바이오 트렌드는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여전히 비만과 항암이죠. 되게 아이러니하게 실은 한국에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당분간 몇 년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투자. 어려운 단어도 많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최초 의사투신 투자자인 문여정 IMM 인베스트먼트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상, 2상, 3상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무슨 뜻인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어떤 뜻인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헷갈려 하시는 게 임상 실험이라는 말 쓰시는데 실은 실험이 아니에요. 임상 시험이에요. 처음에는 이 약을 먹어도 안전한지를 봐요. 우리 몸에서 그 약을 먹었을 때 먹은 만큼 잘 흡수가 되고 먹은 만큼 잘 배출이 되는지를 보는 게 1상이에요. 두 번째 때는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봐요.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한테 이 약을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용량을 또 조금 낮은 거에서부터 점점 올려가면서 봤더니 어느 정도에서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게 2상입니다. 3상 시험은 이 약이 기존 약 대비 효과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 전에 외신 하나 나온 거 보니까 오히려 중국이 그 전에 바이오 스푸트니크 포인트가 있어서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을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임상 실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라는 분석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투자하면 사실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비만 치료제 투자거든요.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나 이런 데가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근데 이게 다 비만 치료제가 방법이 다른 거라고 하면서요. 원래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했던 것들보다는 당뇨약으로 개발을 했던 게 다 맞아요. 당뇨약의 변천사를 이제 보시면은 당뇨를 치료하는 약을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당뇨는 잘 관리가 되고 있으니 당뇨약을 승인을 받은 거였는데 새로운 종류의 약이 나왔는데 이 약을 주사를 맞았더니 사람들이 살이 빠지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기준에서는 부작용인 거예요. 살이 점점 빠지니까 당뇨약이 아니라 비만약으로 개발하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 나온 게 이제 삭센다라고 하는 거였고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예전에도 있었냐 고혈압 약으로 개발을 했다가 알고 봤더니 발기부전의 효과가 있었네라고 했던 비아그라가 비아그라도 그런 거예요. 원래 개발했던 목적이 아닌 그래서 그거는 심지어 고혈압 약으로 개발이 안 됐죠. 어쨌든 당뇨약으로 개발을 오랫동안 하던 회사는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예요. 노보노디스크는 원래 당뇨에 진심인 회사예요. 덴마크는 아주 조그마한 회사인데 당뇨 걸리신 분들이 맞는다는 인슐린 딱 그 회사가 만든 삭센다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뚱뚱한 사람들 정말 뭐 미국의 체중이 100kg가 넘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시장이 있을 건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약을 출시를 했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실은 한국에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진짜요? 한국은 BMI 체질량 지수가 25가 안 되는 사람들도 그거 다 맞아서 살을 빼서 23, 22 뭐 빼빼 마르게까지 가려고 계속 그걸 맞으니까 이런데도 시장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들 생각에는 이쪽은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확 커지게 된 거였고 그래서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매일 주사를 맞는 게 불편하니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걸로 개발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위고비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위고비가 작년 말에 들어왔죠. 실은 미국에서 먼저 풀렸는데 미국에서 먼저 승인을 받았고 한국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수요가 너무너무 많아서 한국까지 수출을 할 용량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되게 늦게 들어온 거예요. 미국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릴라이 릴리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 회사는 무슨 약이야? 아직 한국에 안 들어왔어요. 임상 시험만 했고 아마 승인은 받았을 건데 그것도 똑같이 지금 물량이 없어서 한국에 수출을 못 하고 있는 거고 한국에서 젯바운드라는 약을 이름으로 사용이 될 거거든요. 위고비랑 동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근데 일라이 릴리가 조금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살 빠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써서 봤더니 심장병도 좋아지고 살이 빠지니까 무릎 관절도 안 아프고 살이 빠지니까 수면 무호흡증도 좋아지더라. 이런 되게 어이없는 임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무릎 통증에서도 이 약을 허가받아. 이런 식으로 자꾸 되게 이제 적응증을 확대를 해가니 릴리가 그래서 주가가 날아간 거예요. 의사들이 보기에는 릴리가 되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써보니 환자들은 처음 썼던 노보노디스크의 약에 너무 강하게 바인딩이 된 거지. 왜냐면은 뭐 일론 머스크든 뭐 내지는 뭐 킴 브리트니 카다시안도 스피어스, 킴 카다시안 등등등 다 위고비 맞고 살 뺐어 이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위고비가 그냥 자꾸 네이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기적의 다이어트 약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서 지금 생각보다 노보노디스크도 시장을 선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모릅니다만 노다지가 발견이 됐으니 얼마나 많은 제약사가 그러면 그동안에 묵혀놨던 당뇨약을 다시 꺼내서 야 비만약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아까 주사약이잖아요. 매일 맞는 주사,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으면 어떨까? 야 그거 말고 먹는 약으로 개발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의 되게 많은 니즈가 있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제약사가 달려들어서 이 약을 오래 가게 할 수 있는 종류 내지는 먹는 걸로 가는 거 내지는 새로운 종류의 아까 전에 GLP-1과 GIP 말고도 뭐 글루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타겟팅을 하는 3개를 타겟팅을 하는 약, 4개를 타겟팅하는 약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약을 지금 찾고 있다 보니 글로벌 제약사들 입장에서 한국에 어디 노다지가 없나 하고 와가지고서 막 뒤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몇 개 회사들이 이제 그런 회사들과 뭐 좋은 기술 이전을 하기도 했고, 한미는 예전에 사노피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던 게 당뇨약으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당뇨약이 너무 싼 약에 대비해서 비싼 거는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스탑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노피가 약을 반환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뇨약이었다고 했잖아. 야, 찬장에서 그거 다시 꺼내봐. 비만약으로 효과 있나 하고 봤더니 임상을 해서 아마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뭐 효과는 조만간 공시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원래 전통적으로 당뇨약을 개발을 하고 있었던 곳이었으면은 대부분은 지금 다 비만약으로 바꿔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위고비 맞아본 친구들이 그게 맞고 나면 먹고 싶은 건 생각이 나는데 배가 불러서 먹을 수 없다? 뭐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욕망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여서 담배에 대한 생각도 없어지고 알코올에 대한 생각도 없어지고 미국에서는 마약에 대한 생각도 없어진대요. 상당히 우리 욕망과 관련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부작용은 없나요? 당뇨약으로 10년, 20년 넘게 썼던 약이니까 이미 뭐 더 이상 부작용이 나올 건 없어요. 근데 다만 부작용은 그거죠. 약값이 비싸. 끊으면 다시 살쪄. 평생 그럼 그 약을 맞아야 되는 건 거죠? 이제 그래서 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약을 쓰는 동안에 생활 습관을 개선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삭센다를 맞거나 위고비를 맞는 1년 동안에 너의 식습관을 교정을 해놔야지 끊어도 다시 리바운드가 없을 거다라고 해서 지금은 그걸 같이 페어링을 하는 처방을 지금 미국에서는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 주가가 오른다는 말이 있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약가를 인하하려는 좀 드라이브가 상당히 강했던 것에 비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아마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뭐 바이오 안보법이 원래 저희 예상에는 작년에 통과가 될 거라고 봤는데 작년에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마 다시 올해 될 거다라는 의견 반,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 반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은 좀 계속 저희도 좀 미국의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보통 금리 인하기에 바이오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네, 어떤 심리일까요? 바이오 회사들은 실은 매출이 나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제약 회사는 약을 판매를 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벤처는 어떠한 약을 판매를 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구비를 계속 조달을 받아서 그걸로 신약 개발을 하고 신약 개발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글로벌 제약사에 인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걸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나가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을 하는 비용이 결국 금리인 거고 금리가 낮아지면은 바이오 제약사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연구를 바탕으로 좋은 기술 이전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바이오 회사의 주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도 전무님이 유명하신 게 루닛을 벤처 때부터 발굴을 하셔가지고 상장까지 시킨 그 루닛의 어머니로도 유명하신데 회사를 보면 느낌이 딱 오시나요? 어떤가요? 대부분의 바이오 심사역들은 이게 괜찮은 회사인지 아닌지는 다 알아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영역이 있고 본인이 잘 안 좋아하는 영역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심사역들은 대부분 다 이제 석박사급 이상의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보통 바이오 심사역을 오기 때문에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지만 저분이 신약을 만드는데 되게 진심이다는 저희가 대부분 다 많이 알아냅니다. 저처럼 상장 회사를 투자해야 되는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바이오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점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공시사항 이외에 쓸데없이 자꾸 뉴스를 내는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 회사와 미팅을 했다 이런 거를 뉴스에 자꾸 흘리는 거는 진짜 안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디 회사를 만났다는 거는 실은 원래 만나는 것 자체도 다 비밀이거든요. 근데 만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는 저희 모든 투자자들 다들 진짜 띠용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다만 이제 논문이나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사가 나는 거는 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논문을 공개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니까 논문을 공개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뉴스가 나오는 거는 이제 호재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술 이전 임박 이런 거는 뭐 그런 걸 뉴스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여러분들도 바이오 투자를 하면서 발 뻗고 편하게 계시려면 좋은 펀더멘털이 있는 회사를 잘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바이오 트렌드는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여전히 비만과 항암이죠. 네. 그냥 그거는 아직까지 당분간 몇 년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고. 네, 항암 시장은 원래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항암제가 나와도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종류의 암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암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만은 그동안에는 병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병이고 치료가 된다라는 접근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약이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좋은 투자의 기회가 있고 좋은 기술 이전이나 소원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네. 될까요? 네. 바이오는 실은 사람을 살리는 데 되게 집중을 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의미 있게 회사들이 다 약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상당히 호흡이 깁니다. 좋은 약이 나오려면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은 기다려야 되는 게 이 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너무 단타의 종목으로 보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정말 좋은 약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정말 기술이 좋은 그런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시면 좋은 회사는 충분하게 잘 발굴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